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4일, 수천 명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도 이들의 간절함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피켓들이 눈에 띄었고 이들의 시위는 일주일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고질적인 공교육 문제점 해결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30년 만의 파업을 벌인 지 9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의 신뢰가 회복되기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소속 교사들의 이유 있는 파업과 극적인 합의, 오늘은 LA 공교육의 실태와 현황,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UTLA 파업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LA 통합교육구 공교육이 열악하다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요. 네. 학교 환경이 열악하다는 게 가장 큰 파업의 이유였습니다. 우선 한 반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교사들이 아이들이 개개인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게 문제였고요. 그렇죠. 실제 저희가 이번 시위 현장에 나가서 말을 들어보면 한 반에 5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딸이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부모로서 안타까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 내 간호사도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꼴이라고 하는데요. 통합교육구에 약 400여 명 정도의 파트타임 간호사가 있는데 대부분 학교의 간호사가 상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들르는 수준입니다. 네.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응급 상황일 때 바로바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또 도서관 사서나 카운셀러도 없어서 도서관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도 없고 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And they want to increase our class size. You put more kids in a classroom, then that means that there's too many kids, and then teachers get fired or laid off, and then parents say, that's too many kids, I'm going to this other school. My daughter started the year in an English class with 50 students, and some of them had to sit on the floor, and only until enough students dropped could they even each have a seat. In our school, we luckily have all three, but the nurses, it's only part-time. So we can only be sick on one day, and then the rest, we have to make sure that we're not sick. 하나같이 클래스룸 사이즈, 그래서 학생 수 줄이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한 반의 학생 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네, LA 통합교육구를 따지면 평균 33명 정도인데요. 중학교의 경우 37명,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많은 곳은 46명에서 5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 반에 있습니다. 보통 미 전역으로 따졌을 때 평균 한 반의 평균 인원이 한 26명에서 28명 기준인데 이 33명도 많은 거죠, 평균으로 따지면. 네, 그리고 이번 UTLA 파업이 3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과연 30년 전과 지금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이번 파업은 지난 1989년 5월 이래 30년 만의 파업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 캘리포니아의 공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털어놨는데요. 교육부 측은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고 줄곧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가 시위에서 취재를 했을 때 30년 전 파업에 참여한 교사들도 만났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Yeah, I'm here again 30 years later. I don't know what the changes have been, but I remember back in the day, it was a long time ago, that, you know, there was more people on campus, more people to help with the children, not just teachers. Outside the classroom, we had nurses, we had counselors, we had extra, like, resource teachers. 33 years, 7 generations. It's still fighting the fight all the time. That's what it is. You can't not sit down. You can't sit down and do nothing. You have to always stand up for what's right.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뉴욕시 다음으로 미 전역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통합교육구인데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69만 4천 명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고요. 모두 1,32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216학교는 차터스쿨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들이고요. 네.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돼야 할 것들이 많고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는 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많은 것들을 미뤄온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최근 팩트 파인딩 미션에서 나왔던 것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만 놓고 본다면 교사 노조 측과 교육부는 벌써 2년 가까이 줄다리기 협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임금 문제를 먼저 짚어보면 교사들은 현재 10년 전과 같은 연봉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최근 교육 아까 말씀하신 리저브가 18억 달러가 있다는 게 드러났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줬다라는 이야기들이 거짓으로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더욱 분노를 했던 거고요. 예산 부족으로 정말 최소한의 교실 물품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교사의 사비나 학부모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 교사들이 분노할 만도 한 부분입니다. Right. For many years, we've heard the same story. And right now, if you look at how our economy is, if you look at other elements in the city budgets, we actually could reprioritize and do more, even with the same amount of money. We've also, many of us teachers that have been teaching for a while, we see so much waste in many different areas. We could use our money much more efficiently, which would provide more money that way too. It's a very inefficient system that needs improvement, and they're not improving it. So we're trying to apply pressure to gain more results for the kids. 파업을 한 지 정확히 9일째, 그리고 수업일수로 따지면 이제 6일째, LA 통합교육부와 이제 UTLA 교사 노조 측이 합의를 했죠. 그렇다면 그 합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주말 내내 마라톤 협상을 주도하다가 지난 화요일이었죠.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습니다. 일단 교사들이 줄곧 주장해온 요구사항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는데요. 다만 당장 바뀌기는 어렵고 단계적인 계획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먼저 합의된 날 발표된 합의안을 보시면 기존 계약에 명시되어 있던 섹션 1.5가 사라졌습니다. 네. 이 조항은 교육부가 임의로 학급 규모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조항이었는데 이게 사라졌고요. 그리고 4년에 걸쳐서 학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까지 학생 수 1명을 줄이고 그리고 또 2021년에 또 1명을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2022년에는 한 반의 학생 수가 35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합의를 봤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였던 이제 간호사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이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150명의 풀타임 간호사를 채용을 하기로 했고요. 네. 또 내년에 또 최소 150명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마다 이 5일 동안 이 간호사들이 방문하게끔 해서 그러니까 상주 간호사처럼 되는 거죠. 네. 또 도서관 사서도 2년에 걸쳐서 80명의 사서를 채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배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카운슬러 채용도 일단 오는 10월까지 17명을 채용을 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고등학교 순으로 배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고등학교의 경우 이 카운슬러 1명이 학생 수백 명을 담당하고 있어서 상담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라면 진학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저희가 한인타운의 교사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데이터를 봤을 때 캘리포니아가 이 50개 주 중에서 가장 richest, 가장 부유한 주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대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50개 중에서 45위 이상으로 되는 걸로 나타나지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가장 부유한 주인데 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파업에 동참을 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요구되는 시험이 굉장히 많았고 그 시험을 충족시키려면 이제 약간 시험에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험 일정이 워낙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체능이나 과학이나 이런 과목들이 중요함에도 약간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났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구되는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각자 선생님들마다 이제
정말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모아서 이제 과학 실험도 하고 이제 예체능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구되는 게 많은 반면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당선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역시 이제 퍼블릭 스쿨 예산을 이제 확대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LAUSD도 이제 베니핏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공개한 예산안이 2,090억 달러인데 네. 여기에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 K-12 스쿨과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해서 무려 807억 달러가 배정이 됐는데요. 실제 주지사가 이 공교육 확대 예산안을 발표할 시점에 이 오스틴 뷰트너 LAUSD 신임 교육감도 교육 예산을 더 써서 추가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We just told them this afternoon, based on the governor's proposed budget for this coming year, we'll have a few additional dollars that we want to invest in our classrooms, and we've committed to our families and our communities. 또한 이번에 LA 카운티에서는 정신건강 교사들을 더 채용을 하기 위해서 약 10 밀리언 달러를 추가 투입을 했는데요. 자, 이번 파업은 끝이 났지만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롱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공교육 정상화가 오래전부터 대두가 됐는데요. 네. 2009년 오바마 정부 시절에 공교육 정상화 등 이 체계적인 교육 개혁을 예고를 했습니다. 당시 대안이 차터스쿨, 그러니까 독립형 공립 초중등학교죠. 당시에 5년 동안 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성적이 부진한 공립학교 5,000곳을 폐교 조치를 하고 차터스쿨로의 전환을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렇죠. 지난 30년간 미국 내에서 4,600개의 차터스쿨이 생겨났습니다. 140만 명이 다니고 있지만 이건 여전히 전체 공립학교의 4%에 불과하거든요. 일단 이 차터스쿨은 국가 예산 지원을 받지만 학군이나 교육 당국 그리고 교원 노동조합의 영향을 받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의 폐해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 교사 선발과 해임, 그리고 교육과정 기간 선택 등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차터스쿨 도입이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됐는데요. 차터스쿨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학생들이 다 차터스쿨로 빠지게 되면서 학생 수가 감소됐고, 이 학생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운영기금을 지원받는 공립학교는 모두 차터스쿨의 학생과 운영기금을 빼앗기게 돼버린 셈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공교육을 망치는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캘리포니아 그리고 특히 LA 지역에 이제 퍼블릭 스쿨이 별로 좋지는 않다는 이미지가 큰데요. 우선 LAUSD 경우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80%가 되고 교육 수준이 낮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한인분들은 아예 프라이빗 스쿨, 이제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인 교사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편견들이 공교육의 이미지를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10년 동안 일해온 한인 교사는 우선 LA 지역의 특성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LA는 이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먼저 뭐 LA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교육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성과가 덜 보이고라는 그런 편견이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그 LA만의 특성상의 그 데모그래픽을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갓 와서 그러니까 특히 LA에 이제 많이 정착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를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애프터 이펙트로 많이 오긴 하는데, 그런 데모그래픽을 잘 이해하지 않고서 저희 LA 교육국이 다른 곳에 비해서 뭐 성적이 낮다 뭐 어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그게 오히려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도 많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스페셜 니드가 필요한 학생들도 굉장히 LA에 많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다른 디스트릭에 비해서는 또 그 프로포션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편견도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타주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대부분 K-12 펀딩은 58%가 주정부에서 오고 9%가 연방, 그리고 로컬 재산세가 22%, 그리고 나머지 로컬 펀드가 10%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요. 지난해 캘리포니아 공교육에는 모두 970억 달러 펀딩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네. 5년 사이에 학생 1인당 지원되는 자금은 23%가 올랐는데 미 전역으로 보면 이 지원금 사정은 점수를 매겼을 때 D 플러스 정도입니다. 네. 1인당 지원되는 자금이 8,694달러인데요. 상위권 등급인 뉴욕의 경우 1인당 18,000달러라고 보면은 이 엄청난 차이인 거죠. 정말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자료를 찾아보면서 재미있는 글이 있었는데요. 한 캘리포니아 학부모가 포털 사이트에 질문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네. 공교육이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제외하고 과학이나 혹은 뭐 체육, 음악, 미술 이런 예체능 과목들은 다른 주에서는 도대체 가르치고 있냐?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한다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보면 이건 뭐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었는데요. 네. 답변은 동부 쪽의 경우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학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체육과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 수업은 정규 수업으로 주당 1회에서 3회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외에 소셜 스터디, 제2외국어, 보건, 기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등의 과목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예체능 수업만 전담 교사들이 별도로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모든 수업이 한국의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해당 수업 교실로 이동을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보건 시간도 따로 있는데 주로 성교육이나 마약 그리고 비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예체능 수업에 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비는 없습니다. 사실 타운 세금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건 학교의 재정 문제이고 그건 해당 타운과 주의 예산 문제입니다. 이 답변을 한 공립학교 학부모는 자기가 경험하는 공립학교에는 전체 선생님의 숫자도 너무 많다. 그래서 사교육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캘리포니아 주의 퍼블릭 에듀케이션만 이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의 공교육 시스템은 미 전역 50개 주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매년 42대 이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학급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5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하위인데요. 1위는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2위는 뉴저지, 3위는 코네티컷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또 캘리포니아주가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있는 고등학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게 사립학교 중에서인데요.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교육면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가장 뚜렷한 주라고 할 수 있겠죠. 또 1위인 매사추세츠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진보 성향이 강한 주인데요. 여긴 또 아까 캘리포니아주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 차터스쿨을 확대한 것이 성공한 주입니다. 네. 지난 2009년 공교육 강화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차터스쿨은 이 성적이 부진한 학군에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보스턴에서 먼저 생겨났는데요. 네, 이 매사추세츠가 가진 교육적 권위는 사실 명문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것이었지 이 초중고교 공교육에 의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공교육이 망가진 수도 워싱턴에서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이, 그러니까 전 워싱턴 시장이 10년 전 한국계 미셸 리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를 워싱턴 교육감에 스카우트해서 공교육 수준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미셸 리는 학생 성적이 부진한 교사들을 3년 반 임기 중 해마다 5%씩 해고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수백 명의 교사를 학교에서 방출을 하고 교사 정년 폐지와 성과급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까지도 해고를 했을 정도인데요. 이 보스턴 도심은 저소득 이민자로 구성된 열악한 학군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퇴율도 높았거든요. 하지만 차터스쿨이 들어서면서 변화가 생겼고요. 교사는 학생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방과 후에도 공부를 시켰고 주말 수업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차터스쿨 시스템이 양날의 칼인데요.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금 더 잘 활용시키면 안 될까요?
네, 일각에서는 이 차터스쿨이 전통적인 공교육의 장인 학군을 더욱 궁지로 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를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노조의 반발도 샀고 또 교사 자격증을 갖지 않아도 학교가 원하면 채용할 수 있어서 교사들의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질 문제도 대두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유한 지역이 좋은 학군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이 미국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차터스쿨은 어떻게 보면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터스쿨은 큰 틀에서는 이 미국 내 인종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는 점을 저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차터스쿨의 존재는 공립학교의 다양성을 마련함으로써 인종 계급을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개선이 되고 또 차터스쿨을 기반으로 한 공교육 시스템이 개선이 된다면 이 캘리포니아주의 공교육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그 차터 스쿨의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공교육에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펀드가 많이 뺏기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규제나 제재가 많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학생들을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프로바이드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적당한 규제 안에 오르게나이즈가 잘 됐으면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결국 이렇게 되려면 LAUSD 교육위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LA 통합교육구의 7개 디스트릭마다 교육위원들이 있는데요. 네. 모두 선출직입니다. 그렇죠. 일부에서는 이 위원들이 공교육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 사립학교 출신이거나 차터스쿨 출신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학생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것을 대변해 줄 수 없다는 입장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위원회의 말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There are 7 elected board members. Every district has 640,000 residents. Okay, that's almost the size of a congressional district. Some people vote, some people don't. But what I know about the different boards that we have been on, they get elected. Most of the time, people have experience in schools. We have administrators, teachers, former superintendents. I am a social worker. I worked as a counselor at schools. I think what is important is when you're on the board, you get to decide who do you represent, who do you serve. If you serve only one population that gets served well, that's a perspective. I have been about trying to serve all children and all families that want their children, especially children of poverty and children of ethnic minorities, more than anyone else.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fight for educational justice is more than one contract and one school and one family. 그럼 이번 파업에 대한 교육위원 입장들은 어떤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신임 교육감에 진출한 이제 오스틴 뷰트너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학생들과 교사들의 환경, 그러니까 공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모두 함께 인식해주고 네. 지원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교육위원장은 밝혔는데요. 일단 7개의 디스트릭이 있고 또 디스트릭마다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충족시켜주기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LA 통합교육구에 너무 많은 규정이 있는 것도 문제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위원장은 그 규정이 너무 가지수가 많고 사실 실속이 없는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So we do have choice in LA Unified. Magnet schools, pilot schools, theme schools, linked learning schools, small schools, SBAM schools, schools where they're teacher-led communities. LA Unified has a lot of rules. We have to stop putting more rules on schools so that people in the school system, in the school, can make the choice about how to best support their campus. Breaking the system of one size fits all has been part of what we've done for the last 20 years. Part of what we said is we have to include community. We have to let schools have different choices. 차터스쿨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네, 사실 뭐 차터스쿨이나 매그넷스쿨 이런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었던 만큼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이 차터스쿨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좋은 예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 뭐 돈 있는 사람은 사립을 보내고 또 공교육에서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뭐 차터스쿨이나 매그넷스쿨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공립학교들에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남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이 이렇다 보니 부모들 입장에서는 LA 공립학교를 보내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번에 LA에서 이제 파업을 한 계기가 정말 저희 미국 전국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웨이크업 콜 같은 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계기를 통해서 공교육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던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큰 디스트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무브먼트를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주 조금 더 작은 디스트릭이라서 조금 더 뭐 영향이 덜 갈 수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공교육이 다시 살아나고 지켜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네. 일단 교육구 간의 집행 가능 예산 차이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부자 교육구와 그리고 가난한 교육구,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관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엘리트 교육과 일반 교육의 중간점을 찾기 위한 노력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이런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정책 지원도 중요합니다. 주정부가 재정 위기로 교육 예산 감축에 나서면서 교육구도 이에 맞춰 교사 감원이 이뤄지고 그렇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학생 수가 줄었고요. 네. 계속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 교사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공교육을 확립시켜야 한다는 부모들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학생들이 없으면 그건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박자가 잘 맞을 때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육이 일단 확립이 되고 그 빈틈을 차터스쿨이나 매그넷스쿨 등 대안교육들이 채워주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LA 통합교육구의 파업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교사 노조에도 힘이 실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 파업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교육구와 교사 노조 이제 모두 윈윈한 것 같습니다. 교육구는 앞으로 퍼블릭 스쿨 환경을 개선하는 모멘텀을 잡았고 그리고 교사는 또 단순히 샐러리 인상뿐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교육구와 교사 모두 책임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김지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큰 LA 통합교육구의 이번 파업은 공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사태였습니다. 퍼블릭 스쿨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자질을 먼저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려 졸업률과 출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이를 기반으로 LA 통합교육구의 공교육 이미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사 모두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